19세기 후반 산업혁명의 발원지로서 세계 경제의 정점에 서 있던 영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황당하면서도 치명적인 규제 하나를 탄생시켰습니다. 바로 1865년 제정된 레드 플래그 액트, 즉 붉은 깃발법입니다. 당시 영국은 골즈워디 건이나 월터 행콕 같은 천재적인 발명가들 덕분에 이미 증기 자동차 기술에서 타국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런던 시내에는 1830년대에 이미 전기 노선 증기버스가 다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혁신은 기존 권력층인 마차 사업자들과 철도 자본가들에게는 거대한 재앙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정치를 움직였고 결국 자동차의 속도를 시속 4마일 약 6.4km, 도심에서는 2마일 약 3.2km로 제한하며 자동차 60야드 앞에는 반드시 붉은 깃발을 든 신호수가 걷게 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사실상 자동차를 보고 놀랄지 모르는 말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실질적으로는 자동차가 마차보다 빠르게 달리는 행위 자체를 원천 봉쇄한 기득권의 집단 이기주의였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당시 혁신적인 증기 자동차를 개발했던 건의는 톨게이트 비용을 마차에 20배 이상 부과하는 등 차별적인 과세와 속도 제한을 견디지 못하고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행콕 역시 훌륭한 기술력을 보유했음에도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도산했습니다. 영국이 스스로 붉은 깃발을 흔들며 제자리에 멈춰 서 있는 동안 독일의 다임러와 벤츠, 미국의 포드는 규제가 없는 환경에서 거침없이 질주하며 내연기관 시대를 열었습니다. 1896년 이 악법이 폐지되기까지 31년의 세월은 영국을 자동차 종주국에서 수입국으로 전락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혁신을 거부하고 기득권을 보호하려던 이 법은 결국 영국 자동차 산업의 몰락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고, 이는 오늘날 변화를 거부하는 강성 노조의 행태와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았습니다. 오늘날 현대 산업 현장에서 붉은 깃발을 흔드는 주체는 다름 아닌 강성 노조들입니다. 과거 마차 사업자들이 말의 안녕을 핑계로 변화를 막았듯 현대의 일부 노조는 노동권 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워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혁신과 효율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에서의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함으로써 경영자의 정당한 방어권을 무력화하고 노조의 힘을 비대하게 키워 기업의 활력을 뺏는 현대판 붉은 깃발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대기업 노조가 자신들의 일자리와 임금을 지키기 위해 고용세습을 단체협약에 명시하거나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자동화 공정 도입을 파업으로 저지하는 행위는 150년 전 영국 도로 위에서 깃발을 흔들며 자동차의 앞길을 막아세웠던 신호수들의 모습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강성 노조의 이기주의가 기업을 무너뜨린 사례는 세계 곳곳에서 목격됩니다. 1970년대 영국을 마비시켰던 영국병의 중심에는 국영 자동차 기업 브리티시 레일랜드가 있었습니다. 노조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거부했고 공장 내에서의 사소한 업무 분장 변화조차 파업의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심지어 경쟁사들이 고효율 엔진을 개발할 때도 노조의 반대로 공장 설비 교체가 지연되었고 결국 이 회사는 형편없는 품질과 만성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파열음을 내며 무너졌습니다. 영국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수많은 자동차 브랜드들이 독일이나 인도, 중국 자본에 팔려나간 것은 기득권 지키기에 매몰된 노조가 초래한 비극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과거 강성 노조에 경직된 노동시장 고수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이 공장을 인근 국가로 옮기며 산업 공동화 현상을 겪은 사례가 허다합니다. 한국 역시 강성 노조의 폐해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한국 GM 군산 공장의 폐쇄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고착화한 노조와 경영진의 갈등이 빚어낸 참사였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수요가 변하고 본사의 경영 전략이 수정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노조는 오직 기존의 복지와 임금만을 고수하며 투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본사는 공장 폐쇄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고 이는 지역 경제 전체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현대자동차 또한 매년 되풀이되는 파업과 귀족 노조라는 비판 속에서 국내 생산 비중을 줄이고 해외 공장을 늘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9년의 쌍용자동차 옥새 파업 사태는 노조의 극단적 투쟁이 어떻게 기업 회생의 기회를 박탈하고 노동자들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권익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붉은 깃발을 높이 들었으나 그 결과는 기업의 도산과 대규모 실직이라는 비극이었습니다. 결국 붉은 깃발법이나 강성 노조의 이기주의는 모두 변화에 대한 공포와 나만은 손해볼 수 없다는 특권의식에서 기인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증명합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기득권은 일시적으로는 자신들의 몫을 지키는 듯 보이지만 종국에는 그 울타리 자체가 무너지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잃고 도태되면 노조가 지키려던 일자리 또한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AI와 로봇,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격변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노조가 과거의 투쟁 방식에 매몰되어 혁신의 발목을 잡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 동력을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은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그것이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고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붉은 깃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낡은 깃발을 내려놓고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상생과 유연함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과거 영국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기득권의 이기주의라는 족쇄를 풀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